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둘째 주 금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경마 주간이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경만으로 접어들었는데 이번 주에 경마장에 특이 상황 있나요? 이제 완전히 이제 정상화가 돌아왔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김주현 위원의 상승세가 좀 폭발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김주현 위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특이사항이라면 특이사항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 경마 시작할 때 원정일 위원이 따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서 오늘 얘기를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던 김태훈이랑 이하나가 부산으로 내려갔죠. 이번 주부터 이제 부산에서 기승 계약 체결을 해서 기승을 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기승은 안 합니다. 뭐가 좀 사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하나가 3조 오문식 마방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김태훈 기수가 12조 조용배 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서울 기수들이 부산에 내려갔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3.3조 저기 올라간 기수. 네네. 그건 또 서울에서 원정일 위원이 네. 내일 또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권석원 기수죠. 네네. 아니 이번 주 기승을 안 해가지고 기승을 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네네. 기승을 안 해가지고. 자, 아무쪼록 이번 주 둘째 주 경마 주간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편성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약간의 혼전도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에 이제 또 명절이 또 있기 때문에 1월달 경마가 또 3주밖에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마방들의 어떤 총력전은 기본이 될 것이고 능력마들의 어떤 접전 구도도 뻔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혼전도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혼전도가 있든 혼전도가 없든 어차피 경마 맞추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 쉽게 풀어드리는 게 저희들의 일이고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경주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요. 현장에서도 믿고 함께 해주신다라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꼭 좋은 결과 안겨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금일 경마 승부처 공지해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승부는 3경주와 10경주입니다. 3경주, 10경주 그리고 김주원이 준비한 승부는 4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아래 자막에 나와 있는 승부처들 놓치지 마시고 본인 예상도 좋고요. 현장 예상도 좋고 잘 참조해 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단독 선두는 2번 퓨처 파이어입니다. 2위권 싸움에는 5번 야후 골드캣, 11번 봄날의 기억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안말 한정경주입니다. 안말 한정경주고 이제 서울 같으면은 안말 한정경주로 짜여진 경주들은 굉장히 앞이 좀 치열해요. 안말들의 어떤 습성, 급한 그 습성들 때문에 앞선이 좀 치열한데 선두권은 이제 안쪽에 이번만 스파이스 캔디가 좀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요 말은 현장에서 체중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좀 기다려보고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원정일의 추천만은 4번만 어메이징 거리라는 말입니다. 마방에서의 기대치가 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주를 좀 거듭할수록 말이 완전히 좀 변해져 가고 있고 이제 와칸다라는 말하고 이제 병합을 했었던 직전 경주와 이번 경주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확실하게 조교 때 느낄 수가 있었고 확실하게 또 직전 경주 보여줬던 그 막판 탄력감도 무시를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등짝은 조금 덜덜한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만 4번 어메이징 걸 말의 어떤 변화는 확실하게 와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12번만 영광의 키스를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이거 작년도 데뷔할 때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말값이 이게 2억 5천만 원을 넘어요. 정말 초고가의 마필인데요. 이 영광의 키스는
사실 마방에서 뭐 경주마로서 아주 위대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말은 아닙니다. 이 암말이기 때문에 향후 시한말로 전향했을 때 그 기대값을 마방에서 좀 생각해가지고 마주랑 상의를 해서 높은 값에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작년도 계획대로 됐으면은 이제 암말 타이틀 대상 경주 하나 먹고 이 타이틀이 있으면은 교배료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손에 거머쥐었어야 됐는데 막상 실전에서 뛰는 거 보니까는 야, 이거는 말 잘못 샀다 싶을 정도로 이 승부기 자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해가 바뀌었고 오랜 기간 쉬면서 일단 마펠 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채워놓고 출전을 시킨다고 하니까요. 영광의 키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경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률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사실상 혼전도가 조금 더 짙어 보이는 1경주가 좀 분할이 된 편성으로 좀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노림수를 두어볼까 합니다. 4번마 상하이 민트라는 말입니다. 발주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21.5방에서 발주 연습까지 상당히 좀 보강을 많이 했고 지지난주부터죠. 그 발주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을 제가 확실하게 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데뷔 이전째의 어떤 뭐 안장의 주행 검사 때의 어떤 변화 그리고 직전 경주 다실바와 다시 한번 재호흡을 맞췄던 그런 모습을 감안을 한다라면 뭐 그렇게 뭐 센 말은 없어 보여요. 데뷔 전 때 보여줬던 그 막판 탄력감 이번에는 조금 더 서둘러서 가지고 있는 능력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5번마 썬더고 요 추첨화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주행 검사 내용이 괜찮았어요. 예, 크게 성장할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6등급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기본 길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데뷔 전에는 힘도 덜 차 있는 상태에서 안쪽에 강자들을 두고 외곽에서 이 경주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막판에 좀 페이스오버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게이트도 내려왔고요. 직전보다 편성도 약해졌습니다. 충분히 김초로가 욕심 내볼 만한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 경주는 4번, 5번 두 마리 추첨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요 경마 슈브 채찍 승부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 3경주를 선정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의 어떤 능력들이 조금 더 우위를 장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면 뭐 4번마 닥터 그레이라는 마필, 6번 퓨처킹도 그렇고요. 데뷔전을 나서는 8번마 원더블레이드도 마찬가지고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역시나 현명의 안장, 현명의 등짝 막관이 팔릴 수 있는 11, 이 영광의 이글이죠. 요 한 4마리 정도가 현장 가면은 아마 박스로 아마 팔릴 것 같아요. 강력한 중심을 잡아주기에는 뭔가 모르게 조금씩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4마리가 박스로 풀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11번마 영광의 이글이 그나마 근소하게 인기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 제가 쇼부채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외곽으로 밀려있는 11번마 영광의 이글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마리 남았잖아요. 4번, 6번, 8번. 요 중에 제가 중심을 잡을 말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듣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 붙일 아나짜리 한 마리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3경주에서 쇼부채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중심마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기마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갖다 붙일 아나짜리에 대한 확실한 능력적인 부분, 분석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까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슈브 채찍 승부입니다. 일찌감치 준비한 만큼 그만큼 자신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원정일 위원과 3경주의 좋은 결과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금요 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정일위원회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안쪽에 1번마 마스터벨라 추천드릴게요. 직전 경주 이제 드래곤 천하라 버닝플라이 완전히 좀 밀렸다가 걸음 유지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근성은 괜찮구나. 뭐 게이트 조건이 다시 한번 좋아졌기 때문에 1번마 마스터벨라부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4경주를 오늘 전반부 최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방송에서 공지해드렸던 승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2개 빼고 다 잡아드린 것 같네요. 자, 이번 주도 일단 퍼펙트 적중을 목표로 방송 승부만큼은 여러분들께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는 당일 깜빡이 팔릴 말 한 마리를 잘라내고, 자, 쌍승식, 복승식, 삼복승식,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 구매가 되시는 이 마이카드 회원분들께서는 3쌍승식까지도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통입니다. 쌍도 단통이고요. 복도 당연히 단통이고, 삼복승, 삼쌍승도 단통이에요. 거기에 깜빡이 팔릴만 한 마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배당이 이 삼복이나 삼쌍은 아주 짭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쌍승, 복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좋은 막권으로 한 방으로 제가 시원하게 찍어드릴 수 있는 경주니까요. 이번 4경주에 여러분들 꼭 원하시는 결과 만들어 놓고 중반부로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열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번만 맨 오브 더 월드를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은 뭐 데뷔전 때 순발력을 보였습니다만 지구력이 좀 부족했고, 데뷔 이전째는 라스트 탄력감을 보여줬는데 스타트가 또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데뷔 3전째에 다실바로 안장이 정확하게 또 교체가 되니까 능력 발휘가 완벽하게 됐어요. 자, 이번에 게이트 조건도 좋고 상대마들의 어떤 모습을 딱 보니까 선행마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선입권의 어떤 말들은 있습니다만 선행을 내가 가겠다라고 욕심을 내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이 없다라면, 선행 간다라면 저는 충분히 늘어난 거리 200m도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맨 오브 더 월드 3번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말이 2마리가 있는데 그냥 방송에서는 이 고배당마 한 마리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쪽에 있는 1번마 하만 악양 루나는 마필인데요. 이거는 측정 경주 부진의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이 말이 능력이 없어서 못 뛴 게 아니고 체중이 그래서 불어서 능력을 못 보인 것도 아닙니다. 경주 중에 말이 뭐를 보고 갑자기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뛰려는 의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동영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너무 못 뛰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관계자랑 좀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직전에 못 뛰었다라는 거. 이게 데뷔전 때 보면은 기본기가 상당히 좋고 발주에 대한 부분도 나는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2점에 다시 한번 전력 재정비하고 잘 만들어서 출전한다라면은 여기서는 충분히 이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다크호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인기마 중에는 3번마 맨 오브 더 월드 원정열위원회 추천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1번마 하망 악양 루도 관심 있게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열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1번만 버닝플라이가 좀 근성을 보여냈습니다.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좋다. 뭐 일단은 뭐 보여지는 인기마로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휴양 갔다 온 한 마리 중에 이제 이 8번만 르네상스맨이라는 말인데요. 페르디도 로켓이라는 말하고 이제 병합을 했는데 휴양 공백에 어떤 여파가 전혀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만 발주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현장까지 그 현장 컨디션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조시발이라고 그러죠. 그 조시발 좀 확인해보고 아주 좋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도 좀 세게 말씀 좀 드릴게요. 8번마 르네상스맨을 방송 추천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마 바람의 꿈을 이번에는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호흡기가 아예 망가져 있는 말이라 무조건 1000m만 나와야 됩니다. 11월달 같이 1300m에 나오는 순간 그냥 자르시면 돼요. 이번에 다시 1000m 경주고 이번에 기술을 다실바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다실바의 그 파이팅 넘치는 기술빨이라면은 4번마 바람의 꿈도 혼전송 막판 끈기를 기대해볼 만한 입상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번 부산 6경주는 4번마 바람의 꿈, 8번마 르네상스맨 2마리 방송 추천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6경주 때 이제 페르디도 로켓이라는 말은 이제 8번만 르네상스맨하고 이제 6경주 때 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 말이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죠. 21.5방. 3세 때는 그렇게 두각을 내지 못하다가 이제 4세로 이제 접어들면서 3세 후반이 되면서 이제 힘이 많이 찼다라고 해요. 자, 그도 그럴 것이 보여주고 있는 액면이 또 그래 보이고요. 확실하게 뭐 송경윤이가 요걸 가지고 끝걸음적인 부분을 안 보일 리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 내용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발주기 안에서 굉장히 많이 침착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좀 까탈스럽게 이제 조교하는데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나이 먹고 힘차가면서 그게 조금 안정화가 됐고 그 안정화가 되면서 발주기 게이트 이탈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내용을 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10번마 페르디로 로켓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9번마 미지업 요걸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직전에 이 외곽 게이트 참 정우주가 그 외곽 게이트에서 레이스 운영을 조금만 영리하게 해줬으면은 우승 싸움도 충분히 우승을 했을 수도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거든요. 그 경주 운영에서 그 당시에 기승했던 정동철이나 김철호 기수에게 조금 기승술 싸움에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방에서 이번에 서승훈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측정과 비슷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9번만 미지업의 선정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7경주는 외곽의 9번 10번 방송 추천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6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 준비한 오늘 상한가 승부처입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경주 승부의 요지는 이겁니다. 5번마 해피피버를 인정을 하면서 복병마 한 방으로 승부를 들어간다. 이게 승부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해피피버는 금년도 이 더비 경주를 노리고 있는 말입니다. 3세마 때 딱 출전할 수 있는 생애 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경주마로서는 딱 한 번밖에 도전 기회가 없습니다. 그 더비 경주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말이고요. 더불어서 상간마 대권에도 지금 도전을 하려고 마방에서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부산에 뭐 세이브 더 월드를 비롯해서 서울에도 좋은 말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해피피버도 사실 능력 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1600m까지는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말이고 조금 더 다듬으면 향후 장거리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편성에서 여러분들 해피피버 의심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번을 인정하고 승부를 보는 건데요. 여기 인기마가 여러 두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말은 인기마가 아니라 인기마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복병마 한 마리를 무조건적으로 노려주셔야 됩니다. 전개 상황도 그렇고요. 훈련 내용도 그렇고 마방 기대감도 그렇고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절대 밀리지 않는 말입니다. 되려 더 좋을 수도 있는 말이 그 김주원이 노리고 있는 그 복병마필이기 때문에 한 10배 언저리 나올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힘있게 한 방 때려서 여기서 한구라를 한번 완성시켜 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8경주 인기마가 아니라 복병마 쪽으로 그것도 한 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8경주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6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 나이는 좀 많습니다. 1번마 장한질주 6살짜리 암말인데 얘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능력에 상관없이 제걸음을 잘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장한질주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대응시대라는 말이 12번 게이트를 달고 어찌 되었건 뭐 세던 약하던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좀 이겨냈다라는 거죠. 자, 그 말하고 이제 같이 뛰면서 약 한 5마신 정도 차이가 났는데 고편성만 따지고 본다라면 편성적으로만 읽어줄 수 있다라면 센 편성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해서 이번 경주 안쪽 1번마 장한질주가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걸음 아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0조에서 등짝
이호시기로 정우주에서 이호시기로 또 교체됐다라는 것도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마 장한질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버마 터치스탐에는 직전 경주 혹시 현장에서 내용 듣고 배팅하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건 안 사는 거였어요. 배당 붕 떴죠. 대끼리 들어왔는데 7배였습니다. 근데 터치스탐에는 마방에서 내용이 안 좋아도 안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조금 떨어졌던 내용 그거 하나 때문에 좀 배당이 뜬 것뿐이죠. 결국 능력으로 이 상대들을 찍어 누르더라고요. 그만큼 센 말이고 이번에는 뭐 말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19조에서 김영관 주교사의 이쁨을 그야말로 독차지하고 있는 정도윤이가 올라탔다라면은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인기마 중에는 5번마 터치스타맨 좋게 보시고요. 1번마 장한질주의 도전력도 여러분들 꼭 열어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열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요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잠시 후에 승부의 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2번마 퀸 오피서를 추천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전 부저염 때문에 말이 안 좋아서 쉬다가 왔는데 선행을 나가니까 그래도 자기 걸음껏 잘 뛰더라고요. 이번에는 컨디션이 조금 더 회복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직전 정도의 경주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식경주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마킨 오피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스타트만 잘 받아내면 직전 경주와 이제 비슷한 어떤 주파력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편안한 선행이라면 역시 뭐 배팅권에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장에서 좀 팔릴 말이 4번마 싹스고 그죠? 그리고 7번마 타고난 질주, 8번마 라즈 푸타나 그리고 9번마 맨 오브 더 매치 이렇게 좀 팔리는데 인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좀 덜 보고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이 별정 방식, 별정 비방식인데 레이팅으로 잘라가지고 부담 중량을 책정을 하죠. 그게 이제 별정 비방식의 레이팅 부여 방법입니다. 부담 중량 부여 방법인데, 자, 요게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인기도가 좀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놓고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고, 상대를 해야 되는 그 말들의 어떤 부담 중량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 자, 요 판단입니다. 이번 퀸오피서가 선행을 나가준다라면 이번 퀸오피서 바로 옆에서 아마 혹은 바로 뒤에서 최적의 포지션을 잡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놈에 대한 어떤 중심마에 대한 어떤 믿음이 되겠죠. 자, 이번 1800m 출전 두수 단촐하지만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배당으로 공략할 겁니다. 자, 중심마에 대한 어떤 믿음, 인기마에 대한 어떤 불안감, 전반부 쇼부 채찍 3경주와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번 경주는 아주 적중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정열 위원이 준비한 오늘 금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식경주의 원정열 위원과 꼭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마지막 11경주 보겠습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혼전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정열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6번 파워터치나 이제 뭐 8번 성산 사이먼 뭐 어떤 말을 언급을 해도 당연히 배팅권 가져가야 될 수 있을 만큼 어떤 능력의 편차가 뭐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저는 열돌 I'm your lemon이라는 말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9월 20일 날 성재가 혼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1200m에서 이제 현명이가 아주 시원하게 깔끔하게 일단은 뭐 입상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주가 문제였는데 과연 1400m를 전혀 통과할 수 없는 능력이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경주 거리를 줄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게이트 조건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절대 뭐 1200m에서는 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물론 상대가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은 있습니다만 열돌 I'm your lemon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직전에도 방송에서 이 강추드렸던 말인데 7번 맛 다이아몬드 킹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직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원래는 1등급에서 뛰고 있어야 될 말이다. 능력 말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 10월달, 12월달 나올 때마다 지금 다이아몬드 킹을 놓고 제가 배팅을 여러분들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강해서 저도 조금은 반신반의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태나 걸으면 뭐 나무랄 데 없이 좋아요. 2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말이고 직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까지 필연적으로 올라갈 능력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이아몬드 킹의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이 배당으로 10번마 예스파워드 능력으로는 여기서 대가리감으로 손색 없는 말인데 지금 다리 쪽이 안 좋아서 지금 계속해서 좀 말이 마팅이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돼서 컴백을 했는지 그건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이 터지면요 10번마 예스파워가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밖에 마필 가운데는 이 복병권의 7번마 다이아몬드 킹, 12번마 I'm Your Lemon 인기마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번 경주는 배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까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복병마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경마 내용 경마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준비해서 좋은 막건 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